자, 그래서 이어서 자, 공사 원가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론에서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사 원가라고 나와 있죠. 공사 원가가 뭐죠? 공사 원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을 공사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공사 원가에 대한 정의. 자,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거는 이제 순공사 원가죠. 순공사 원가. 순공사. 실제로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이거를 직접 공사비라고 합니다. 직접 공사비. 직접 공사. 여기 조금 내용이 약간 좀 직접 공사비에다가 실제로 직접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공사할 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공사비. 여기다가 이제 간접 공사비를 더하죠. 자, 간접 공사비를 더하는 게 이게 지금 순공사 원가입니다. 순공사 여기 나와 있네. 순공사 원가. 그리고 여기 보면 재료비, 노무비. 그러니까 순공사 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 원가가 있어요. 공사 원가 직접 공사비 같은 건데, 자,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우리가 공사 원가, 직접 공사비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이 재료비에는 또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들어가는 그런 재료예요.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또 간접 재료비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외주를 해서 들어가는 뭐 재료라든지 또는 뭐 소모품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간접 재료비에 해당되고, 또 간접 재료비에다가 노무비 같은 경우도 직접 실제 인건비 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노무비가 이제 직접 노무비인 거죠. 근데 꼭 현장에 있지 않고 또 아까 외주를 한다든지 현장에는 없지만 어쨌든 인력이 사용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반제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운반해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미리 외주비도 있고, 외주한 것도 있고, 그거는 현장에서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부 가공해서 온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간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비랑 간접비를 합쳐서 거기다가 경비까지 이렇게 합친 거를 우리가 순공사 원가다라고 하는 거죠. 순공사 원가, 공사 원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까지 순공사 원가는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에요.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들을 그냥 순공사 원가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돈은 아니지만, 여기 경비에 대한 설명을 좀 뒤에서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 자, 현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기업을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현장이 뭐 여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분당 서울대병원 안병동 공사 우리가 하고 있다고 칩시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다 관리하잖아요. 어디서 관리하냐면 본사에서 관리합니다. 본사에서 뭐 입찰 뭐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직원도 월급 나가면 월급도 계산해야 되고, 또 뭐 자재 같은 거 뭐 하면은 또 현장에다 자재 같은 거 막 쏴줘야 되고, 또 기업에서 또 누구 오면 영업도 해야 되고, 막 그런 비용들이 있고, 또 현장 소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현장 비용이지만 또 본사에 들어가면은 본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사장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타 그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죠. 기업을 유지하는 비용들이.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반 관리비예요. 일반 관리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 꼭 이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장 다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일반 관리비를. 약간 뭉뚱그려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비율, 순공사 원가에다가 특정한 비율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5%, 6% 정도 비율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경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료비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물량을 뽑고 작업자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작업자한테 뭐 참으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뭐 이렇게 사줄 수도 있고, 뭐 떡볶이 같은 것도 뭐 끝나고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비용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돼야 되고, 뭐 기계도 임대해야 되고, 복사비, 전화기라든가, 복사기 같은 경우도 뭐 임대도 해야 되고, 뭐 하다가 뭐 또 불이 나와가지고 전구도 갈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뭐, 현장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뭐 임대라든지,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또는 운반비라든지, 또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집계를 해줘야 돼요. 사실 현장에서. 집계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막 하다 보면은 막 이제 현장 바쁘니까 이거 막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막 특정한 요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로 보면 현장에서 재료비, 농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그러니까 재료비에는 직접, 간접 다 포함돼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그냥 경비라고 보면 돼요. 아주 깔끔하게 경비라고 하면 되고, 자, 경비에는 뒤에 보면 25개 항목들이 있고, 이것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특정한 비율로, 뭐 이렇게 비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경비하고 일반 관리비, 현장에서 쓰는 비용이고, 이거는 본사에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관리비는 약간 이윤하고도 조금 관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관리비에다가 이윤을 살짝 이렇게 녹여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뭐 노하우가 되는 거죠. 금액을 안전하게 약간 좀, 예를 들면 아까 뭐 20억에 만약에 공사를 땄다. 아까 우리 분당 서울대병원을 20억에 낙찰 받았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5% 정도니까 전체 순공사 비용에, 그러면은 뭐 한 얼마예요? 지금 5%니까 뭐 1억 정도를 보통 일반 관리비로 보통 이렇게 책정을 해 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2억 정도 해 놨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2억 정도로 일반 관리비를 책정을 하고, 거기다가 이윤 같은 경우도 설정 1억을 넣어요. 1억. 자, 그래서 이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윤 같은 경우는 자재비에는 또 이윤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지금 이거 동시에 설명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 농업비 경비, 이윤 같은 경우는 농업비 경비 일반 관리비예요. 또 자재비 차지하는 비용이 크니까. 그러니까 농업이랑 경비랑 일반 관리비 합힌 게 한 10억 정도 됐다고 치면, 10억에 5%, 15% 정도면 뭐 1억 정도, 1억 5천이라고 칩시다. 1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1억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윤 1억에 일반 관리비 2억 하면 얼마야? 3억이죠, 3억. 그러면 20억 공사에서 한 3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17억 정도는 실제로 공사하는 비용인 거죠. 이 3억이 이윤이다, 이윤. 실제로 이윤의 확률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안에는 직원들 월급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얻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 월급도 어떻게 보면 이윤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꼭 뭐 사장 대표 갖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을 유지하는 거는 약간 이윤의 어떤 성격이 같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 많으면 어때요? 공사 현장 하나만 있으면 그 현장 하나만 매달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모든 직원이 먹고 살아야 되지만, 공사 현장이 뭐 5개, 10개 많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공사를. 그래서 조금 손해보고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 그냥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18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18억에 입찰을 하고 해도 남는다. 뭐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운이 좋으면은 또 뭐 25억에 뭐 1억 똑같은 걸 딸 수도 있고,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공사원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그러니까 재료비 같은 경우는 재료당 단위. 아까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있다고 했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구성하는 거고, 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까 전 소모이라든지, 또는 뭐 가설 같은 것들이죠. 뭐 실제로 이제 작업자들 가지고 오는 장비들 있잖아요. 망치, 예를 들어 망치도 있고, 또는 압축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 다 보면 직접 쏘라든지, 또는 뭐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소모 공구라든가 다 가설 재료비. 가설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설 공사 관련된 내용이고, 소모 재료, 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다 소모품인 거죠. 이런 것들 간접 재료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다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갑니다. 또 농업비 같은 경우도 단위당 가격을 하는데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뭐 클리어하고 일단 노임 단가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국가에서 나오는 표준품체에 보면 다 노임 단가가 다 있어요. 물론 그거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표준 단가는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간접농업인들 아까 했던 것처럼 공사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어쨌든 공사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서만 아닐 뿐인 거지. 뭐 이런 것들, 뭐 외주에서 가져오는 것들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가공해서 가져오잖아요. 뭐 철근 같은 경우도 뭐 현장에서 우리가 철근 배근공사 할 때도 현장에서 딱 구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어느 정도 구부려서 가져오고, 금속 같은 거 공사할 때도 현장에서 용접만 하지 실제로 공장에서 다 이렇게 저곡하거나 다 밴딩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도 간접농업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것도 퍼센테이지. 그다음 경비. 자, 경비는 나머지 현장에서 자기 애매한 것들은 다 그냥 경비라고 보면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일반 관리비와는 구별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비 산출은 어떤 비율로, 특별한 비율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 왜냐면 이거 다 계산해서 이거를 다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정산할 때는 할 수 있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얼마 썼고, 뭐 수도 얼마 썼고, 기계 임대료 얼마나 됐고, 또 뭐 이게 뭐 애매하지만 가소공사 얼마 비되고, 뭐 밥 같은 거 사 먹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고 다 이런 것들 또 뭐 같은 거 풀 사고 뭐 복사기 같은 거 임대하고 뭐 이런 거 책도 이제 제본도 해야 되죠. 설계 도서 같은 거 뭐 제본하고. 자, 누가 뭐 또 뭐 해달래. 그래서 뭐 먼지 날린다고 뭐 또 민원 들어오면은 또 그냥 휴지 같은 거 좀 사다 주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공사 전에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지만 실제로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비율로 우리가 특히 이제 공사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실행을 파악하거나 또는 입차 같은 걸 진행할 때는 일정한 경비 비율로 넣는 겁니다.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 했어요? 그냥 정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들어간 거 다 용증 처리해가지고 들어간 거 얼마 썼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비목으로 돼 있다는 거 있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했던 순공사원가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료비, 농업비, 경비예요. 우리 아까 이 표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엑셀표에서 보면 재료비, 농업비, 경비죠. 재료비, 자재비, 농업비, 경비 이 세 가지. 자, 이게 실제로 들어간 직접 공사비, 순공사원가에 해당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다 여기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일단 제재비랑 농업비가 나와야 경비도 나오는 거고, 이게 나와야 이윤도 나오고, 이게 나와야 일반 관리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재비랑 노무량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수공사가 자재비, 농업, 경비 요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현장에서 실제 집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일반 관리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한다든가 건설사를 차린다면 요거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업을 유지하게 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어쩌고저쩌고 모든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 사무실 급료라든가 사무실 사람들도 사무실 직원들 와가지고 설계실 직원 와가지고 또 이제 감리 오면 또 현장에 회식 같은 거 한번 하잖아요. 그럼 다 그런 비용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요. 경비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 비율이라든가 입찰을 하거나 또는 실행 같은 거 뽑을 때는 특정한 비율로 정리한다. 그리고 약간 이윤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윤도 있죠. 이윤 같은 경우는 그죠? 중요한 건 여기죠. 비율을 하는데 농업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일반 관리 여기에다가 책정하는 거죠. 자재비에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자재비는 자재 자체잖아요. 뭐 자재를 해가지고 자재 장사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공사하는 거지 자재 떼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재는 이윤에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농업이라든가 또는 뭐 경비라든가 일반 관리비에다가 그 금액에다가 아까 총 금액이 20억이었는데 요거 자재비 빼니까 10억 되겠죠. 여기에다가 특정한 비율로 10% 해가지고 1억 해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책정하고 15% 이상은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윤이.
자, 이렇게 공사원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사원가 작성 과정 표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